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좋은 책, 좋은 구절을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저번에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책 안에 나오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책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당시 세계 지도에 나온 이미 알려진 영역에만 머물면서 일생을 유럽의 해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롭게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바다 너머 미지의 바다에 거기에 용들이 있다라는 전설이 들려왔다. 콜럼버스가 항해하기를 원했던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모든 기업가가 항해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의 지도에는 이런 전설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한한 탐험의 기회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도 당연히 있다. 이 경계 너머에는 낯선 인간들이 살고 있으며 대담하고 용감한 선원이 그곳을 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미지의 땅이 정말로 그런 전설 그대로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좋은 자들은 그렇다. 어두운 지하실에 혼자 들어가는 아이들처럼 사람들은 어둠과 미지의 영역에는 밝은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하고 무서운 생명체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본능이니까. 은행가, 공인회계사, 아내 남편 등 많은 이들의 본성이다. 제 발로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 건 정말 멍청한 생각이야 라고 할 것이다. 콜럼버스의 시대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용이 목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용은 동화 속의 생명체였다. 하지만 용은 언제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땅에 살았다.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 따라서 훌륭한 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장에 잘 적어두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계속해야 한다.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가면서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본다. 만약 탄탄하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좋은 기업이 그런 것처럼 최악의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불황 없는 사업도 있지만 많은 기업이 경기가 좋을 때보다 불황일 때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 대공황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미국의 영화 산업은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깐이나마 웃음과 위안을 전해주었다. 그 당시 로스앤젤레스의 극장 앞에는 제복을 입고 흰 면장갑을 낀 대피사탕을 파는 유쾌한 상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먹었던 딱딱한 대피사탕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그 당시의 영화관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 같았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화관은 중세시대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거대한 대성당을 대신했다. 게다가 공짜 음식까지. 토요일 아침에 관람하는 영화는 얼마나 흥미진진했던가. 해럴드 로이드가 양복을 입고 높은 건물 꼭대기에 달린 시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 모든 것을 10센트에 즐길 수 있었다. 어른들은 15센트를 내야 했지만. 그리고 리글리의 풍선껌, 미니어처 골프, 모노폴리, 햄버거 가판대, 라디오가 있었다. 기업가들에게 얼마나 기회로 가득 찬 시간이었던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많은 기업이 국가가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바로 그때 처음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기업들도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들이 그랬다. 피어스 에로우와 레오 플라잉 클라우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당신을 기업가로 만들어줄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기업가가 되겠다는 결정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를 갑자기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유용한 정보를 열심히 피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기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과거에 힘들었던 성공이 갑자기 쉬워지지 않는다. 똑같이 힘들 것이다. 기업 활동은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회계 업무에 애정이나 적성이 전혀 없는 창의성 뛰어난 천재 유형이라면
당신에게 부족한 능력을 갖출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업체를 찾아서 이용해야 한다. 아무리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정기적으로 회계 업무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 무지는 실패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미수금을 파악하는 방법쯤은 배워두어야 한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미국은 언제나 기업가들의 낙원이었다는 것을 말했다. 걱정과 괴로움을 안고 고분분투하는 무수히 많은 기업가들에게 낙원이라는 말은 분명 쓴웃음을 짓게 하거나 부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욕짓거리를 내뱉게 할 것이다. 그냥 직장에 계속 다닐 걸 그랬어. 빚이 15만 달러나 생기고 집과 차, 애완견이 담보 잡히고 집에 가면 아내와 장모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낙원은 무슨 낙원이람. 한때 희망에 부풀어 첫걸음을 내디뎠던 수많은 기업에게 파산이 유일한 방법인 듯하다.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이익은 없다. 미국의 방어선에서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해외 국가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투덜거린 적이 있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없다. 기회와 보장을 혼동하면 안 된다. 안정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안정 같은 것은 없다. 죽으면 안전하고 태어나지 않으면 안전하다. 살아있으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시간당 16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는 작은 행성 안에 살고 있다. 공룡은 이곳에서 900만 년을 한참 뒤늦게 등장한 인류보다 훨씬 더 성공한 생명체로 살아갔지만 단 몇 주 만에 멸종했다. 거대한 유성이 일으킨 먼지가 태양을 가려서 얼어 죽었다. 안정이라 그런 건 없다. 기회는 있다. 기쁨은 있다. 사랑도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일들로 가득하지만 안정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 과연 수십억 년 역사의 우주에서 겨우 80년, 아니 85년 남짓 사는 인간이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안정은 대출을 받아서 산 집과 자동차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 내 손을 떠나갈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얼마나 짧든 길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글인데요. 마지막에 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안정을 찾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이라 그런 건 없다. 단지 기회와 기쁨과 사랑은 있다.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볼 구절을 던져주는 화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짧든 길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안정을 찾기보다는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